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없이 좋은 그림쟁이 김수영입니다. 서양화가 김수영이 진행하는 영화 리뷰. 오늘은 이게 뭐죠?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야, 저 영화 제목을 기생충을 할까? 참, 봉준호, 너 대단한 아이야. 참네. 기생충을 영화 제목으로 삼다니. 이 영화는요, 2019년 5월 유럽의 칸느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영화 매니아 김수영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할리우드 키드 아닙니까? 첫날 상영하는 첫 프로그램에 가봤습니다. 5월 30일 07시 50분. 용산 CGV, 용산역 안에 있는 6층 안에 있는 극장에 이 할배가 첫 프로그램에 갔어요. 제 4관에 들어갔는데 아침 7시 50분인데 한 100여 명? 100여 명 찾더라고요. 자, 기생충. 주연 송강호, 이선균, 조여정, 백소담, 최우식, 장혜진. 글쎄, 기생충. 여러분, 기생충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요, 1950년대 초등학교 다니는 꼰대예요, 할아버지. 당신은요, 가난해가지고요, 국민소득이 100불이 채 안 됐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영숙 선생님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부 다 나와. 자, 1분 dam서부터 이쪽으로 나와가지고 줄 서. 자, 이 주전자에 있는 물 줄 테니까 약 2알씩 먹는 거야. 알았지? 이게 무슨 약인 줄 알아? 해충약. 그래가지고 우리 반 아이가 50몇 명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전부 다 회충약을 무조건 먹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날 저녁 집에서는 집집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왜? 우리 당시 국민소득이 100불밖에 안 됐다고 그랬죠. 전부가 다 야채를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못 먹고. 근데 야채밭에, 배추밭에, 무밭에 전부가 다 인분으로다가 그걸 거름을 주고서 그걸 키웠어요. 인분? 뭔지 아시죠? 똥. 그 똥을 배추밭에다 주니까 배추밭에 그 저기 뭐야 회충 씨가 자라가지고 묻어가지고 깨끗이 씻는다 그래도 또 묻어가지고 또 뱃속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누구나 회충이 있었어요. 당시 무려 98%가 회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 세계 최고예요. 뭐 세계 최고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건 나쁜 최고잖아요. 회충약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뱃속 안에서 회충들이 난리 부르습니다. 그냥 막 아파가지고 집집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그 이튿날 아침에요. 전부 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신문지 깔고 신문지도 없는 집도 그 옆에다 그냥 싸요. 그런 다음에 막대기를 휘저어가지고 회충이 몇 마리 있는가를 선생님이 세려 가지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평균 3마리 정도 있었어요. 징글징글해라. 항문에서 미끌미끌하면서 꼬불꼬불하면서 그거 나올 때의 그 느낌. 우욱! 여러분 식사 중인가요? 우리 세대는 그랬습니다. 그 회충 더럽고 생각만 해도 환멸을 느끼는 그 회충을 기생충을 제목으로 삼는 봉준호 감독의 머리가 기발난 거 아니겠어요? 자, 옛날에는 아주 아름다운 것만 제목을 붙였죠. 뭐 사랑은 뭐 어떻게 되고 뭐 그냥 뭐 파리의 로맨스 뭐 이런 식으로 다 좋은 제목만 붙였는데 요즘엔 아주 자극적인 거 그냥 뭐 그냥 사람 마음 후벼 파는 그런 걸 제목으로 했어요. 기생충. 근데 영화에서 기생충이 한 마리도 안 나와. 제가 첫 번째 가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영화의 내용을 보고 보면은 영화가 재미없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영화 리뷰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 여러분도 봐야 되니까. 그거는 우리 한국 영화 100년 사상 최초의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할까요?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종려나무가 뭔지 아세요? 황금 종려. 종려. 나는 그 종려라는 그 종려나무 아래서라는 그 소설이 있어서 단편. 그건 읽은 적이 있는데 종려나무가 도대체 어떤 거야 하고 몰랐는데 이번에 검색해 봤더니 종려나무가 바로 이거예요. 제주도 가면 이렇게 저기 뭐야 이파리 넓은 거 있잖아요.
이건 주로 이제 그 열대지방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인데 우리 육지 그 저기 본토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사실은 이거 제주도에 가서 봤지 서울에서는 이런 나무를 못 봤거든요. 이 나무는 겨울을 못 견딥니다. 자, 이제 종려나무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그 종려나무의 상을 받은 종려나무 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씨가 즐거워가지고 그 상패를 놓고 이렇게 웃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사실은 기생충이라는 게 우리 모두는 기생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저도요. 누구의 빌붙어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사원들의 재능 내지는 기술과 능력을 내지는 노동력을 빌려가지고 먹고 살고요. 사원들은 사장님의 그 이재 능력, 그러니까 이 재산 키우는 능력에서 보태가지고 월급을 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생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뜻에서 봉중호 씨도 기생충을 이제 제목을 삼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는 사실은 숙주에 붙어서 살고 있는 기생하는 인간들이라 이런 뜻이겠죠. 여기서도 이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영화에서 모티브로 삼는 그 부자와 가난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아요. 우리 한국 영화에 옛날에 손창섭 씨가 지은 저기 잉여인간이라는 게 있어요. 잉여인간이 뭔가 하면은 남아 도는 인간, 실업자, 뭐 우리나라에서 필요하지 않은 인간, 잉여 농산물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 남는 농산물을 우리가 1950년대 얻어다가 우리나라에서 먹었잖아. 저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휘충 약 먹던 그 시절에 미국에서 잉여 농산물을 가져와 가지고 밀가루도 얻어먹고 또 옥수수 가루를 해가지고 그 죽을 쏘가지고 점심시간에 점심 못 먹는 애들이 그걸 얻어먹고서 호기를 면했어요. 미국 사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난한 거와 부자를 소재로 한 영화가 참 많아요. 뭐 이탈리아 영화 그 저기 네오 리얼리즘이라는 1950년대 60년대 영화 중에서 자전거 도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 자전거를 고치러 갔다가 자전거를 잊어먹었어요. 근데 자기 자전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남의 자전거를 훔쳐. 이게 또 이탈리안 네오 리얼리즘 그의 대표적인 이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쌀이라는 영화도 뭐 가난한 뱅이들 모심으로 가면서 그 남부의 북부의 가난한 농부들이 남부에 가가지고 그 모심어주고 돈 벌어 올라가고 그런 내용이고요. 근데 또 기억이 하나 남는 거 그 아카데미 최우수 외국어 작품상 수상 후보도 되었고 카나다 영화제에서도 상을 받은 이란 영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모르시는 분은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지 그 꼬마 아이들이 구두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러 갔는데 아까 얘기한 자전거 도둑하고 똑같이 구두를 잊어버려요. 그러는데 그 형제 중에서 하나는 오전반이고 하나는 오후반이에요. 그래서 오전반 있는 애가 구두를 신고 갔다가 오면 오후반 애가 그 구두를 신고 또 다시 학교로 가고 그런 슬프고 그 참 눈물겨운 이야기인데 이 영화도 대단히 작품상을 받은 이란 영화 작품이에요. 이렇듯이 가난한 자와 부자의 이야기를 엮어나간 영화가 기생충이에요. 기택인의 집, 그러니까 송강호의 집은요 전부 다 백수예요. 송강호 부인, 송강호 아들, 송강호 딸 이렇게 네 식구가 전부 다 백수예요. 반지하에 살아. 서울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옛날에는요 홍은동이나 홍제동 뭐 아니면 산동네 저 옥수동이나 금호동 산동네 전부 다 그 저 판잣집에 살았었잖아요. 1950년대 60년대. 왜 옛날 얘기 자꾸 하느냐고요? 여기 이 영화 이야기가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서울에서 옛날에는 그렇게 무허가 건물 판잣집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런 무허가 건물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가난하다 보면은 반지하 아니면 옥탑방 저기 서울시장에 뭐 옥탑방에서 작년 여름에 뭐 35도 되는데 그냥 참는 거 한 달 겪기도 해봤지만 그거는 뭐 쇼지 뭐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반지하에다가 옥탑방인데 송강호의 집에도 그 네 식구가
와이파이가 안 돼요. 요즘 시대 얘기니까 핸드폰에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 와이파이가 저기 핸드폰이 되는 데를 이렇게 찾다가 화장실 있는데 맨 꼭대기 그 2층에서 그 와이파이 연결되는 부분에 거기 가가지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하고 있어요. 참 현대적인 모바일 시대이긴 하지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반 지하에서 사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수가 좋게 기후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그 친구가 가리키던 그 학생네 집 학생 아르바이트 과외 지도를 인계를 해줍니다. 근데 무지무지하게 잘 사는 집이에요. 그 배우로서는 이선균이네 집인데 그 IT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 대기업의 사장이니까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이에요.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인데 기후가 이제 거기 가서 가짜 대학생이 되는 거예요. 그 소개하는 애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야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수능 한 번에 척 붙었잖아. 근데 넌 네 번이나 봤잖아. 그러니까 수능의 도사 아니야. 네 번이나 봤으면 네 번은 경험 있는 건 그건 아주 우수한 경험이다. 그걸 인수인계해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짜 대학생 증명서를 만들어서 그 집에 가서 취직을 해요. 취직을 하고 아버지도 취직시키고 그 집에 또 엄마도 그 집에 식모로 취직시키고 딸도 누나도 여동생도 그 집에 미술 교사로 또 취직시켜요. 네 식구가 최고 부자네 집에 가가지고 기생충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취직하는 순간에 참 기발난 아이디어로다 그 집에 들어가는데 기가 막힙니다. 참 이 시나리오를 봉준호 씨가 직접 써가면서 그걸 했다는데 난 봉준호 머리 참 국민학교 좋은데 나왔는가 봐요. 대구에서 나왔다 그러거든요. 1969년인가? 지금 현재 49살이에요. 49살이고 우리 나이는 50살인데 그분이 저 기생충 약을 먹고 학교에서 다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조금 좌익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돌았었어요. 왜? 괴물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는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저도 봤거든요. 그 영화를 제작을 하는데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쓰레기 이 오물에서 화학 물질이 생겨가지고 이상한 동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괴물이 커져가지고 어느 봉준호네 가족을 봉준호네 가족이 아니라 송강호네 가족을 한강에서 그 노점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을 괴롭히고 죽이고 막 이런 영화인데 괴기 영화예요. 근데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미군들이 버린 화학 물질. 근데 여기에서도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무산계급, 프로레타리아 혁명,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주의를 타파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다. 노동자 계급이 무산계급이 이 나라를 지배해야 됩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내용은 별로 없고 그냥 그 시대를 대변하는 가난한 자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봉준호 씨가 기자회견하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대를 이야기하느냐고 시대를 변화시킬 그런 의무감이 있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영화를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현재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 했을 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보여주려다 말았던 거. 짠짜짜잔. 이게 뭔가? 회충이에요. 이게 옛날에 초등학교 때 제가 약을 먹고. 자, 아까 하던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기정이하고 기후가, 반지하방에서 그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그 위층에서 집주인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에 좀 기대 보려고 그 반지하방에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반지하의 비극. 아까 얘기했듯이만 서울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곳, 옥탑방 내지는 반지하방, 그 다음에 오피스텔, 조그만 방에서 사는 게
지금 현재 가난뱅이들의 경험이죠. 반지하방 작년에 서울시장이 뭐 저기서 뭐 가회도인가 그쪽에서 한 달 동안 영상 35도 되는 뜸치는 여름날 옥탑방에서 한 달을 견디는 그런 쇼를 했긴 했지만 그는 쇼예요, 쇼. 그렇긴 한데 반지하방에서 그게 이제 그 봉준호 씨가 얘기를 하는데 반지하방이 아니라 그걸 스튜디오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영화에서는 그런데 술꾼들이 그 반지하방에서 창문에서 다 보이는데 거기서 오줌을 누고 앉았어. 여러 장면에 나와요. 오줌 누는 게. 개걸개걸 하다가 거기서 찍 싸고 있는데 글쎄 송강호가 승질이 나가지고 바켓에다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오줌 누는 놈한테 확 뿌리는 그런 장면도 나왔어요. 이렇게 잔재미가 있는 영화예요. 그 뭐랄까 가난뱅이들의 고달픔, 가난뱅이들의 서러움, 가난뱅이들의 현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비가 막 와가지고 그 반지하에 물이 가득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 물 속에서 막 그냥 그 저 가재 도구를 건질라고 하고 울고 불고 하고 있다가 또 학교 강당에서 그 수재민들이 가서 누워 있는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아니 수재민이 돼가지고 학교 강당에 누워 있는 게 무슨 계획이 있겠냐?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여기 누워 있느냐? 송강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이 없이 살긴 살지만 계획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참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반지하방에서 살아나가기 위한 서민들의 욕망 내지는 꿈은 키워야 되겠죠. 이 영화의 리얼한 장면 아까 얘기했죠. 충숙이가 투포한 선수였는데 성질이 와이드한데 남편을 발로 틱툭 차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기우가 부잣집에 가서 이제 그 이선균이 얘기하는 그 IT 산업의 그 선구자 그러니까 대기업의 CEO의 집에니까 얼마나 와드드합니까? 그 와드드한 집에 가정교사로 들어가죠 아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는 또 운전수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또 식모로 들어가죠. 또 여동생은 미술교사로 미술심리치료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네 식구가 몽땅 이선균이네 부잣집으로 전부 다 취직을 해요. 근데 각기 다른 가족인 것처럼 하면서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 안 들키려고 베레벨 머리를 다 쓰고 베레벨 머리가 다 돌아가는 순간에 또 어느 날 사건이 크게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크게 벌어져요. 한국 최고의 부잣집이니까 생일 잔치를 저 잔디밭에서 하는데 이탈리아 그 오페라 갈라쇼를 했는데 이런 노래가 나오고 최고급 요리가 싹 뷔페가 나오고 최고급 드레스를 입은 그 부잣집 마나님들이 와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최고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 얘기하면 여러분 안 되겠고요. 어쨌든 이 영화는요, 한국 영화 100년 사상 가장 위대한 영화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중간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봉준호식 잔재주를 부리려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치다 에헤이 하는 게 조금 있긴 하고 맨 마지막에 느닷없이 거대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살인이 벌어져요. 송강호가 사람을 죽여요. 칼로 이렇게 찍는 거. 근데 영화에서 기승전결인데 마지막 장면이 그거긴 한데 가난한 자가 부자를 증오하면서 죽이는다는 의미도 되겠고 또 느닷없이 자기도 모르게 살인범이 된다는 세상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를 표현할 수도 있는데 글쎄 그건 조금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을 받았다니까 내가 여기서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나쁘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글쎄 기승전결로서 조금 아쉬워요. 그게 왜냐 뚜렷한 이유 없이 살인을 저질러. 글쎄 그 부자에 대한 평소의 증오심인가 아니면 가난한 자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부자들에 대한 증오심인가 그거를 표현하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최고의 부자를 죽여가지고 숨어요. 숨는데 그 아들 기우가 사실은
주인공이 기우죠. 네 식구 다 주인공이긴 하는데 기우가 나레이션으로 마지막을 맺어요. 좀 짠해요.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저 아버지를 구해야지. 언젠가는 이러고 끝나거든요. Someday we'll be together. 우리 언젠가는 다시 만나리라. Someday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되리라. I'm so rich. I'm so poor man. 이 영화 말고요. 노래 사이먼 앤드 가펑클의 노래 중에 박사라는 이 노래가 있죠. 난 그 노래 참 좋아합니다. 첫 스타트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I'm just a poor man. 나는 가난뱅이다. 저도 가난뱅이입니다. 가난뱅이들의 꿈, 빈자들의 꿈, 나라도 못 구한다는 가난뱅이. 그렇지만 꿈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의 이야기. 그러나 잘못되진 말아야 되겠죠. 황금 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이 영화를 보고 그 칸느 영화제 시사회에서 8분 동안 박수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8분 동안 박수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2분을 더해서 10분을 보냈대요. 왜? 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도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 매니아입니다. 할리우드 키드예요. 그래서 우리 영화의 위대한 성공을 축하드리면서 이 영화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얘기만 했지 세세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디테일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봉준호, 송강호 그 팀들이 매우 고생했다는 거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우리 영화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고 우리 영화가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는 것에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을 느낍니다. 체육에서 축구에서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유럽에서 휘날리잖아요. 또 BTS 방탄소년단이 유럽에서 남미에서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영화계도 깐느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는 봉준호가 또 히트 쳤잖아요. 이래서 우리나라는 문화대국, 작지만 큰 문화대국입니다. 그런데 정치만 좀 잘하면 되는데 정치하는 애들, 여의도 애들 왜 그 모양인가 모르겠어요. 우리 내년에 선거할 때 정확히 잘해봅시다. 여러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봉준호 만세입니다. 한국 영화 만세입니다. 짝짝짝. 요요요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감사합니다. 서양화 김수영이 진행하는 무비 비유 리뷰 기생충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